오늘은 5월 15일. 오늘 수업 원래 금요일날 5시에 수업하기로 한 친구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쌤이 온라인으로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자습서 118페이지고요. 혹시 자습서 학원에 놓고 간 친구들이 있을까봐 쌤이 이거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만약에 자습서가 없으면 그 부분을 프린트를 해서 그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기 비판적 읽기의 개념. 그 자습서는 118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큰 대단원 3단원에서 독서의 방법이란 단원에서 소단원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사실적 읽기, 두 번째가 추론적 읽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하는 게 비판적 읽기야. 그래서 각각의 읽기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각 제재별로 해서 어떤 읽기 방식에 차이점을 두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줄 보세요. 비판적 읽기는 내용,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했던 내용, 정보, 관점은 사실적 읽기하고 추론적 읽기에서 파악했던 거를 여기다 줄 보세요.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이야.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앞에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방법, 이거 못 찾고 그 다음에 폭넓은 관점의 인간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일방적으로 수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는 글에 포함된 관점, 내용, 표현 방법이 여기다 동그라미 보세요. 적절한지. 방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지. 내용, 정보, 관점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글에 숨겨진 의도,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낸다. 숨겨진 글쓴이 의도 파악하는 건 어디였냐? 근데 추론적 읽기였지. 근데 여기 떠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각 단계별로 어디에 무슨 단계에 제대로 읽었냐,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과정 봤잖아. 사실, 추론, 비판, 이렇게 세 가지 봤는데 이 세 개가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도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숨겨진 글쓴이의 의도, 추론적 읽기에서 했던 활동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이념, 이건 얘만 나왔지. 사회문화적 이념, 이것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 올려서 계속 해볼게요. 여기 지우고요. 이제 비판적 읽기의 방법으로 첫 번째가 여기다 동그라미 해봐. 제목에다가 타당성과 공정성. 타당성 따져야 되고 공정성 따져야 되고. 먼저 내용의 타당성은 글에 나타나는 주장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정확한지를 말한다. 타당성 따질 때는 주장이 제대로 되는가, 그 다음에 근거가 정확한가, 딱 두 개만 보면 돼. 주장과 근거, 이거는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다음 문단 보세요. 관점의 공정성. 공정성은 그냥 이 단어 그대로 하면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다. 그래서 큰 틀 두 개만 기억하면 돼. 타당성과 공정성을 따지는 거. 그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기. 그리고 요 제목 있잖아. 비판적 읽기의 방법에서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제목 있지? 그냥 요것만 외워도 돼. 비판적 읽기의 방법은 타당성과 공정성 따지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고. 앞 단원이 추론적 읽기였지. 추론적 읽기 할 때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따지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원을 전체를 다 묶어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올까 말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표현 방법의 적절성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과장된 표현, 사실, 왜곡 이런 게 없는지 따지는 게 표현 방법의 적절성 헤아리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밑줄 그어 놓으세요. 과장된 표현, 사실을 왜곡하는 게 없는지.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엔 세 번째 방법,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겁니다.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답니다 하면서 이 의도라는 게 여기다 적어보세요. 그 의도라는 놈은 사회문화적 이념, 여기도 줄거나 사회문화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다음 밑줄 보시면 돼요.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따져가며 읽어야 된다. 우리 바로 이제 뒤에서 배울 글이 그 안창호 선생님의 글이잖아. 그 글에서 문제점이 있었지. 그게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사랑과 정이 가득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거는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라. 그 안창호 선생님 글을 보면 이런 거 있지. 우리 조선의 가정에서는 맨날 두드려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랬다는 얘기야. 근데 이상하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점이 있잖아. 이런 거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사회문화적 이념, 이것도 따져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같은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방법, 이런 측면에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의 글이지. 냉장고는 언제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필요 이상의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메모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 여기다가 근거라고 쓰세요. 근거. 잘못 썼다. 미안해요. 주장이라고 메모해놔. 주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여기 나오죠. 근거. 찾았니? 밑줄, 물결로 밑줄되어 있는 부분. 이게 근거야.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제대로 잘 돼 있는가. 이게 비판적 읽기 방법 중에서 뭐 따지는 거야? 타당성을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의 타당성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게 이런 글을 보고 주장과 근거 찾아서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걸 따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제 밑에 설명 보자. 비만 환자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냉장고 안에 지금 당장 먹지 않은 음식물과 가공식품을 넣어두는 습관이 비만 환자를 늘리고 있다. 여기 주장돼 있지. 이 주장을 어떤 근거를 들었냐? 그 밑에 줄입니다. 독자는 우선 근거가 되는 통계가 정확하고 적절한지 살펴봐야 된다. 근거, 적절하고 정확한지 이거 따진다는 얘기야. 이런 거 하는 게 보다 비판적 읽기를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이 예문이 들어간 겁니다. 일단 여기 앞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짜 글 제재 나오는 거 있죠? 자습서 120쪽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쌤이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런 글은 나쁜 글은 아닌데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여기는 자습서랑 평가 문제지 문제 푸는 방식으로 앞으로 치르게 될 모의고사를 치르면 큰일 나. 망해.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봐와서 그래.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독서라는 과목 자체가 학교에서 좀 안 했으면 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모의고사 독서 지문 푸는 거랑은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잘 조절해야 돼. 내신 스타일의 공부와 수능 스타일의 공부를 잘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보자. 처음 부분 정의 돈수의 의미. 먼저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는 처음에 정의 같은 경우는 저 사람 참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정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정 있지? 여기 한문 여기 표시해봐. 저 사람은 참 정이 많다 할 때 그 정이잖아. 그 정을 얘기하는 거야.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다. 그래서 친애의 개념 나왔고요.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동정이라는 것은 여기도 동그라미 넣고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고는 고생, 낙은 즐거움이잖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친애와 동정을 합친 게 정의가 된다. 그 다음에 돈수라는 것은 더 커지게, 있는 걸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이렇게 만드는 게 돈수가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해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 연습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제 주장이 되죠. 친해, 동정, 공부하자. 연습하자. 그러니까 누구를 친해는 아까 부모가 자식 보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이것도 공부하고 연습하자. 그리고 잘 되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제 처음에 주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 이 글의 종류가 그리고 보면요. 논설문으로 나올 거야. 논설문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얘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나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가 이걸 좀 잘 봐두세요. 우리 지금 자습서에 나와 있는 처음, 중간, 끝 이거는 설명문의 내용 전개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그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문단별로 볼 때 이 부분에 있는 소제목 있지 얘들아. 정의, 돈수의 의미.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보면 다 그 소제목이 들어가 있어. 이 소제목도 그냥 내신이니까 외워놓으세요. 이 소제목이 뭐야? 바로 중심 내용이 되거든. 각 문단의 중심 내용 물어보는 거 가장 문제 내기 쉬운 거거든. 가나 다라 마 각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뚝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은 저기 소제목 저걸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대놓고 이 소제목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소제목 적절하게 골라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고 이제 중간 부분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네. 또 소제목 들어가지.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무정한 사회에 있는 사람, 가장 다양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 딱 두 개가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야.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연세법 써 있을 겁니다. 여기 잘 봐.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연달아 이렇게 나왔지. 연달아 나왔고 이것도 똑같네.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걸 여기 써있죠. 연세법이라고 한다. 이 내용 전개 방식, 뭐 표현 방식 이것도 좀 같이 체크를 해놔. 연세법.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유정한 사회에서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뭐뭐 하는 것 같다 해서 쌤이 비유라고 써놓은 겁니다. 글씨 잘 안 보이죠? 비유야. 유정한 사회를 어디다 빗댔냐? 1번 우로를 받는 것이다. 비유 1이야. 2번은 하원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개가 비유다.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갑니다. 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일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다. 이게 이제 유정한 사회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하여 대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문단에서는 내용 전개 방식이 비유와 대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같아서 마찬가지네. 1번 무정한 사회를 빗댄 거 1번은 가시밭. 그래서 사망이 괴로운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된다. 또 비유하면 아예 대놓고 나오죠. 또 비유하면 2번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정한 사회는 가시밭과 차가운 바람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공포와 우울이 그 사회를 뒤덮고 사람들은 매사에 흥미있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염세와 이 염세 뜻 기억해. 염세 귀차니즘 이거야. 세상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비관함 이렇게 되죠. 그냥 귀찮아하는 거야. 모든 게 다 귀찮다. 나약과 불활발이 있을 따름이며 불활발은 뭐야?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이는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정한 사회에서는 모든 일이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유정한 사회에서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행복하고 흥미롭고 해서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셔야 됩니다. 무정한 대한 사회. 그것도 제목 잘 표시해 놓고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하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여러 백년 동안의 대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몰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유교 사회가 되면서 남을 존경하는 법은 알았지만 사랑하는 법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우리는 정을 경험한 적이 없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다. 이거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한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여기 사활에다가 쌤이 비유라고 써놓은 겁니다. 사활.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이거 단어 뜻 어디냐면 거기 120쪽으로 돌아가세요. 120쪽. 화면을 쌤 여기 띄워놓을게요. 120쪽에 오른쪽 날개 부분에 거기가 있을 거야. 읽으며 생각하기. 그 첫 번째 문제다. 읽으며 생각하기. 다 거기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낯선 어휘들의 뜻을 알아보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사활. 죽기와 살기라는 뜻. 그러니까 이걸 한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죽기와 살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중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쌤이 비유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활은 원래 뜻은 뭐다?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비유된 뜻은 뭐다?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써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과서 날개 이게 다 있는 문제들이야. 읽으면 생각하기. 이런 데서도 선생님들이 쏙쏙 시험 문제 내시니까 이런 데 놓치지 마세요. 사활 원래 뜻은 죽고 산다. 비유적 의미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활 문제, 민족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이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한다. 즉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여태까지 무정하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를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지만 천부인권사상 많이 들어봤지? 천부 하늘이 부여했다 이런 얘기지. 하늘이 준 것이지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유교의 중심은 충성, 효도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숭상한 데서 남을 공경할 줄 알았으나 임금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효도잖아. 그건 알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다. 또 혼상, 제사, 혼상은 혼은 결혼할 때 혼, 상은 상갓집 할 때 상. 그래서 혼인에 관한 일, 초상에 관한 일. 그다음에 제사도 허례, 이것도 또 기억하세요. 허례 이런 거 들어갔지. 허례, 허식 이게 여기 겉으로만 번들하게 꾸미는 그런 예절 이것도 또 기억해.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하는 일이 별로 없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봐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당연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에. 쌤이 중학교 때구나. 중학교 때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쌤 친구 중에 왼손잡이가 있었어. 근데 걔는 밥 먹으면서 맨날 아빠한테 숟가락으로 맞았대. 왼손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20년 전만 해도 20년 더 됐나? 그 딱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만큼 우리 아버지들이 보수적이었었어. 그리고 쌤이 초등학교 때도 쌤 아버지가 거실 한가운데서 담배 폈었어. 상상을 못하지. 뭐 지금 아버지 중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 계시면 무조건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피시잖아. 우리 때는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서 담배 폈다고. 옆에서 나랑 쌤 동생은 막 콜록거리면서. 그만큼 가부장적인 사회가 20년 전만 해도 그랬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거의 10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 옛날에 아빠랑 눈만 잘못 마주쳐도 맞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던 시절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면서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야. 근데 이거를 시험을 보고 있네요.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 이게 장난감이야. 장난감.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대할 때 장난감으로 여긴다. 그래야요,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며 아이들을 놀라게 한다.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맷때리기로만 일을 삼아서 맨날 매맞을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 여기다 경험이라고 써봐. 나는 어렸을 때. 글쓴이의 경험도 같이 주는 겁니다. 산에 가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했는데 돌아올 때 매맞을 생각에 떨면서 왔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내쫓고 제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와 울면서 돌아다니는 꼴은 기가 막혀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 줄거 대한사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애들이 맨날 두드려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난다. 이런 사회 문제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넘어자.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강보는 포대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또 누가 있어? 훈장이라는 이가 호랑이 노릇한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간다. 뭐 쌤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학주 아시죠? 학주, 학생주임. 학생주임 선생님은 대부분 좀 카리스마 넘치고 무서운 선생님들이 했거든. 요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딱 누가 봐도 야, 저 선생님 포스 있다, 그런 선생님들이 학주를 했습니다. 왜? 누구도 그 선생님 말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담배 피는 애도 잡고 뭐 머리 두발 단속, 머리카락 길이도 단속하고 그랬단 말이야. 이때는 훈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원수다. 이것도 좀 그래, 그지? 관민 간에도, 관민의 뜻 기억해. 관은 관청 할 때 관이고 민은 민간이야.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 간에도 그러하다. 리, 면, 군, 도에 가봐라.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안 부는 데가 없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간의 무정한이다. 거기다 적어보세요. 남녀간의 무정한. 이게 더 기가 막힌 거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난다. 부모님들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을 대화하실 때 웃는지 안 웃는지. 웃으면서 대화하시잖아. 이 시절엔 결단 난다는 얘기야.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서 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범죄 사실이 생긴다. 남녀가 무정하다 보니 남녀가 가까이만 있어도 범죄와 관련되거나 범죄로 오해받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막는 이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사회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정한 남의 사이야. 그러면 여기선 남의 사이는 서양이야.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 안창호 선생님이 유학 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되게 깨어있는 지식이냐. 조선시대, 조선이 아니라 언제냐? 일제강점기 그때쯤이니까 그 외국의 문화를 많이 접해본 분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의 사회를 보자 하면서, 이런 건 내가 일일이 읽진 않을게요. 장난감으로 인형해주고, 그 다음에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재워주고,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대접 받지 않아? 어젯밤에도 엄마가 동화책 읽어주고 이마에다가 뽀뽀해주고 여러분들 재워주고 엄마 나오셨지? 그지? 이거 생각하면 돼. 바로 어젯밤 일 생각해도 되겠네. 지금은 남의 사회가 아니라 요즘 사회란 말이야. 그 다음도 한번 볼까?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하다. 우리도 그렇잖아.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이다. 소학교에 가면 교사는 다 여자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다. 성차별적 관점이 들어간다 이거지. 정이 많은 것은 남자 여자 상관이 없죠. 학교에서도 여자 선생님들 막 히스테리 부리고 그런 선생님들 많지. 막 조회 시간에는 되게 기분 좋게 얘들아 오늘도 화이팅 이랬다가 갑자기 2교시 때 본 수업 때 들어와가지고 막 신경질 내는 선생님들, 막 캐릭터가 갑자기 1교시 2교시 단위로 바뀌는 선생님들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여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선생님. 정이 더 많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차별적 관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글의 문제점이거든. 그 다음 여기 보자. 다음 넘어갔어. 그러므로 123쪽이다.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못 봤다. 그 다음 문단 보세요. 그냥. 그네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긴다. 상인, 학생,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 친목단체를 안 가진 데가 없다.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하를 막론하고 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하고, 뭐 부부된 남녀는 서로 껴안고 좋아하고, 서로 욕하지 않고, 공포가 없고 정밖에 없다. 그 다음 문단의 밑줄부터 보세요.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는다. 그네들은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어서 다 잘 된다. 여기 과장에다 체크하세요. 서양 사람이 다 잘 돼, 그지?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의 그 의견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과장을 쓴 겁니다. 이쯤 보니까 좀 피곤하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 보자. 정의 기르기 공부. 그래서 이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그냥 평범하게 대수롭지 않게 볼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더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1문단 내용 기억나니? 정의 돈수. 돈수가 뭐였지? 이거를 공부하고 더 기르는 거였잖아. 그래서 정의를 기르는 공부, 돈수를 해야 된다. 다음 문제야. 이런 일동에, 요거는 뜻 기억하세요. 이런 일동, 하나하나의 말과 움직임, 사소한 말, 그 뒤에 뜻으로 기억해. 사소한 말과 행동, 이걸 넣어야지 조금 더 부드럽더라. 사소한 말과 행동에 우리 사이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 우리 동포는 모였다 하면 싸우는 것으로 한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하자. 그래서 정의를 기르는데 주의할 게 7가지가 나오는데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기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끝부분. 오직 정의 돈수 이 4글자. 오직 우리는 이거 4개만, 4글자만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르다. 무정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 그냥 2개가 다르니까 무정한 사회에다 줄건 거나, 무정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애국자의 결점만 찝어내다가 위난의 뜻도 좀 기억하세요. 위급하고 곤란한 어떤 역경, 시련 여기 빠질 때는 구원하지 않는다. 뭐 요즘도 많아. 6.25 참전용사 아니면은 그거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들 있지. 그분들 다 뭐 하고 있어? 한 달에 그 보조금 20만 원, 30만 원 타면서 힘들게 살거든. 친일파 출신들은 막 국회의원에 뭐에 잘 나가고 살고 구원하지 않잖아. 세 번째죠. 그러나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여기다 줄였고. 이거는 그래서 맞는 얘기 같아. 요즘도 그런 것 같아. 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막 욕을 하지. 연예인들 기부하는 거 생각해봐. 어떤 연예인이 기부를 1,000만 원 했어. 1,0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그지? 1,000만 원 기부했는데 댓글이 뭐야? 고마워요. 이게 아니지. 애게 그거밖에 안 해? 그 정말 나쁜 거지. 그지? 지는 돈 10,000원도 기부 안 한 주제에 지가 더 거지잖아. 기부 거지잖아. 그지? 돈 10,000원도 안 하는 놈이 1,000만 원 기부한 사람 욕할 자격이 있냐 이거지. 아이유는 1억 했다는데 너는 왜 1,000만 원밖에 안 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도리어 욕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겠냐 이거야. 그 다음 보자.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은, 환난이 아까 위난과 똑같은 뜻이야. 어떤 시련, 위급함을 만난 사람을 보면 기어이 구원해 준다.
여기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다 간호해준다. 그러니까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정이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지옥 이상이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화기가 뭐냐면요, 평화로운 기운이야. 그러니까 이 평화로움 속에서 살아보자 이거야. 다시 하는 말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지.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네.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이거 또 나오지? 연세법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흥미가 그다음 넘겨게 있어야 성공이 있다. 그래야 무슨 사업인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정의 돈수 이 네 글자에 의지해서 살자라고 주장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일단 요 글은 일단 내신적인 측면에서는 내용 같은 걸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게 문제집 풀다 보면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속이는구나. 우리가 커피 이야기도 문제 좀 풀어보니까 그런 거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100년 전 글이지. 만약에 자기소개서나 다른 그 수행평가 글을 이런 스타일로 쓴다. 빵점입니다. 빵점. 100년 전 글쓰기 스타일하고 요즘하고는 다른 거야. 여기는 아예 문장이 또 나오고, 그지?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이런 글은 요즘 현대사회에 비춰서는 이렇게 쓰면 자기소개서든 뭐든 다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서 구분해서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방금 했던 거 뭐죠?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까지 다 풀어 놓으세요.